생각과 느낌을 내려놓고 현재로 오게. 바람을 가르며 자전거를 탈 때처럼. 안녕하세요. 낭낭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샨티 출판 고상근 반지현 지음 쥐지 않고 쥐는 법입니다. 삶이 쉬워지는 힘 빼기의 기술이라는 부제가 붙은 쥐지 않고 쥐는 법. 오늘은 본문 내용 중 공동 저자인 고성근 작가의 초대글인 깨어있을 때 비로소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지현 작가의 마음의 겨울을 나는 분들에게 꼭지와 본문 내용 중 쥐지 않고 쥐는 법 꼭지를 낭독합니다. 고상근의 초대글 깨어있을 때 비로소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에서 인생의 거의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1973년에 서울대에 입학하여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모두 마쳤고 곧바로 그곳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편안한 삶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20대 때부터 수십 년 동안 육류를 비롯해 우유, 커피, 두유, 콩국수 등 먹지 못하는 음식이 많았고 병치레가 잦았으며 젊은 시절부터 늘 찡그린 얼굴을 해서 양미간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항상 긴장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은 먹지 못하는 음식이 없고 아무런 약을 먹지 않아도 건강합니다. 주름의 흔적들도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펴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여겨질 정도로 과거와는 다른 몸과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깨어있음 수련을 통해 변한 것입니다. 깨어있음 수련을 하면서 젊어서 이런 상태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 깨어있음의 세계를 젊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가르친 청년들 역시 젊은 시절의 저와 마찬가지로 긴장된 몸과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 리더십 개발부장으로 지내면서 성적 부진, 발표 불안, 취업난으로 인한 우울증이나 불안증 등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스트레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생깁니다. 높은 학점을 받고 싶다, 좋은 직장에 가고 싶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러나 세상살이는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고 많은 이들이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 해야 할 일이 많은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방어 기제들을 만들어내 해야 할 일들을 피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미래를 포기해버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깨어있음에 대해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과장하지도 않고 축소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요. 이는 젊은이들에게 특히 필요한 기술입니다. 시험을 볼 때 왜 긴장을 할까요? 발표를 할 때는 왜 떨리나요? 무엇인가를 할 때 긴장하고 떨리는 것은 잘했을 때와 잘못했을 때의 결과를 예측하기 때문입니다. 오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그냥 볼 수 있습니다. 발표를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냥 해나갈 뿐이지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망설임이나 두려움 없이 그냥 해 나가면 자연히 그 일을 성취하게 됩니다. 실로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이 깨어 있음이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성취의 비결이지요. 이 책에서 소개하는 마인드 리더십 프로그램은 제가 1975년부터 시작한 다수의 수행 및 심리 상담 기법을 총망라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근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깨어있음, 즉 몸과 마음의 긴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힘 빼기의 기술이 그 출발이지요. 물론 이 깨어있음은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연습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중요한 시험을 치를 때도 떨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접을 치른다면 긴장하지 않고 답변을 잘 할 수 있고 발표할 때도 공포감 없이 준비한 대로 잘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도 저항감이 없으므로 습득 역량이 커집니다. 그러나 깨어있음을 향한 길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부터 수십 년을 바쳐서야 겨우 알게 된 이 길을 이제야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2015년 3월부터 현재까지 마인드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하지만 저는 특히 젊은이들이 이 프로그램에 찾아올 때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바로 앞서 말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젊은이들에게 깨어있음의 세계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만큼 그 세계를 언어에 담아 전달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깨어있음을 향한 길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제가 가진 언어 감각으로는 아무래도 젊은이들에게 다가서는데 한계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참에 제가 운영하는 마인드 리더십 프로그램에 반지연 씨가 오랫동안 참석하면서 깨어있음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반지연 씨가 나의 마음을 받아들여 흔쾌히 이 책 작업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깨어있음을 통한 배움을 젊은이의 언어로 잘 표현해준 반지연 씨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두려움 없이 자신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한 발 더 나아가 깨어있음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관악산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고상근. 반지연의 초대글. 마음의 겨울을 나는 분들에게.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에 깊이 관심을 갖기 전에 저는 그저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가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지요. 더 높은 학점과 토익 점수를 받고 몇 개의 자격증을 따고 모두가 선망하는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제가 해야 하는 일이었고 해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유학을 가서도 성적이 떨어질까봐 두려워 하루에 4시간 이상을 잔 적이 없습니다.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유학기간 목표했던 자격증을 따기 위해 저는 외로움, 슬픔, 그리움과 같은 마음의 소리를 죄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마음의 병에 걸렸습니다. 지금은 공황장애라는 말이 잘 알려져 있지만 그때만 해도 별로 알려진 것이 없었기에 저는 제 삶이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겨울을 오래 보냈습니다. 마음을 고칠 수 있다면 어디든 찾아다녔고 그들이 한순간에 나를 뿅 하고 낫게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약도 먹었고 상담 치료도 받았고 마음에 관한 수많은 책들을 밤을 새워가며 읽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비슷했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요.
그렇지만 처방받은 알약으로, 누군가의 위로로, 책 속의 지식으로도 마음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 책의 주인공처럼 저도 아주 우연한 계기로 고상근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홀리듯이 저에게 들려준 말을 붙들고 마인드 리더십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만큼 절박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당시에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지요. 그곳 문을 연 첫날, 책 속 주인공처럼 저 역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다시 연 날로부터 벌써 5년이 훌쩍 지났네요.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깨어있음이란 몸과 마음의 긴장이 없는 상태인데 우리는 그 상태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긴장이 없기는커녕 하루 중 단 한순간도 몸과 마음을 오롯이 인식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깨어있음을 위한 대표적인 수련 방법은 오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오감을 모두 동시에 느껴보세요. 눈으로는 문장을 읽고 손가락으로는 책장의 촉감을 인식하고 귀로는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발바닥에 전해오는 바닥의 감촉을 느껴보세요. 주변에서 나는 냄새도 알아채보고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금방 아셨을 겁니다. 이 순간 분명하게 존재하는 몸과 마음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깨어있음의 출발입니다. 보면서 듣고 듣는 동시에 느끼기, 현재 올라오는 생각과 느낌의 경계를 바라보기, 몸의 무게중심을 느끼면서 걷기. 교수님이 알려주신 지침들이 아직 제 삶 속에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지만 극심한 긴장과 두려움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다음 순간 깨어있음을 떠올릴 때면 공부를 시작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생각하곤 합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마인드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그다지 훌륭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깨어있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왜 이걸 해야 하는지, 깨어있으면 대체 삶이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인지 자주 불평하던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나의 몸과 마음이 오롯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불안과 걱정으로 부풀어 있던 몸과 마음의 감각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내 눈앞에 펼쳐진 삶을 올바르게 바라보자 앞으로 한 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깨어있음으로 인해 당신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글쎄요. 그저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딜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었다고 답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한 걸음의 용기를 내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이 책은 고상근 교수님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책을 준비하며 교수님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이 책의 분량만큼 되는 것 같습니다. 책을 마치고 보니 깨어있음이라는 감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참으로 막막한 세계를 얼마나 잘 전달했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깨어있음이라는 말보다 행복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이런 길도 있구나 하고 행복으로 가는 무수한 갈래길 중에서 새로운 길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면 저의 역할을 훌륭히 잘 마쳤구나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이 불안하고 답답할 때마다 마인드 리더십 센터를 찾았던 지난 날들이 떠오릅니다. 그때마다 그저 고요하게 저를 깨어있음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고상근 교수님께 그리고 저와 함께 공부하며 서로의 거울이 되어준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이 책은 끝이 보이지 않던 어두운 터널 속을 하염없이 걷던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책의 많은 부분은 그 시절 썼던 일기를 참고했습니다. 마음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부디 한 줌의 온기라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행복으로 가는 지도를 조심스레 펼쳐놓습니다.
반지현. 쥐지 않고도 쥐는 법. 선생님,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나 지레 겁먹고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여태까지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없애나요? 허허, 마음은 절대 없앨 수가 없네. 또다시 혼란스러웠다. 원하는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마음 때문이라면 걸리적거리는 그 마음만 없애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해결될 텐데 그 마음을 없앨 수가 없다니. 왜 마음을 없앨 수 없는 건가요? 사람은 본디 생각하는 존재일세. 데카르트도 말했지 않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고. 자네는 단 한순간이라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나? 생각하지 않을 수 없나? 영감님의 말을 듣고 생각해봤다. 아, 이것도 생각이군. 그렇다면 흡 하고 숨을 참는 것처럼 생각을 한번 참아봐야지.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람. 그렇다면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마음, 즉 생각 때문인데 인간은 단 한순간도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생각 자체를 없앨 수 없다고 하시면 너무 절망적입니다. 그저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야 비로소 마음이 편해질까요? 살아있다는 것은 원한다는 것이네. 살아있는 인간이 원하는 것은 당연하네. 물을 마시고 싶고 밥을 먹고 싶고 친구를 만나고 싶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싶고 다양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지. 제가 원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원함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소원을 둘러싼 생각과 느낌이 어떠했나를 봐야 하네. 소원을 둘러싼 생각과 느낌? 자네는 취직하기를 간절히 원했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 없이 취직하기를 원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취직 준비에 좀 더 매진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컨디션도 좋았을 테고요. 내 말이 그 말이네. 원하게. 그렇지만 원하는 것을 둘러싼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게. 소원을 둘러싼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는다? 선생님, 내려놓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지요? 생각과 느낌을 없애라는 말씀인가요? 좀 전에 생각은 없앨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허허, 내려놓는다는 말은 없애라는 말이 아닐세. 도무지 모르겠어요. 영감님은 탁구공 하나를 가져와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자, 이 탁구공을 소원이라고 해보세. 탁구공의 신선한 주황색이 가볍게 빛났다. 탁구공을 손으로 잡아보게. 나는 탁구공을 손으로 집어들었다. 그건 자네의 소원이니 떨어뜨려선 안 되지. 탁구공을 쥔 손에 저절로 힘이 들어갔다. 더 쥐었다간 탁구공이 찌그러질 것 같았다. 영감님이 말했다. 나는 떨어뜨리지 말라고 했지 꽉 쥐라고는 하지 않았네. 탁구공을 꽉 쥔 소나기의 힘, 그게 바로 소원을 둘러싼 생각과 느낌이네. 그런 상태에서 소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 있겠는가? 애타게 원한다는 것은 소원을 꽉 쥐고 놓지 않는 것이네. 결국 소원이 찌그러져 버릴 정도로 말일세. 영감님이 내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소원을 둘러싼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겠나? 나는 쥐고 있던 탁구공을 탁자 위에 다시 내려놓았다. 이렇게요?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생각과 느낌을 버리거나 지우는 것이 아닐세. 자네는 탁구공을 아예 손에서 내려놔 버렸네. 이것은 소원 자체를 내려놓는 것이네.
어렵네요. 탁구공이 소원이라고 하셨고 소나기의 힘이 생각과 느낌이라고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 소원을 둘러싼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그냥 소원 그 자체를 놓아버려야 한다고 말이야. 돈을 내려놓으라고 하면 돈을 벌지 말고 돈을 무시하고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야 하냐고 묻지. 소원을 내려놓지 않아도 되나요? 소원을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것일세. 살아있다는 것은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나. 큰 돈을 벌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무엇이 되고 싶다, 하고 싶다, 얼마든지 품을 수 있네. 더 큰 소원도 얼마든지 품을 수 있지. 다만 그 소원을 품고 있는 것이 고통스럽다면,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 돌아볼 필요가 있네. 욕심이고 집착이고 깨어있지 못하다는 증거일 테니까. 다시 말하지만 소원은 그대로 두고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게. 소원은 그대로 두고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는다. 나는 다시 탁구공을 움켜쥐었다. 소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생각과 느낌을 내려놓는다. 탁구공을 둘러싼 소나기의 힘. 탁구공을 꽉 쥐고 있던 손에서 힘을 살짝 풀어보았다. 힘을 조금 더 풀어보았다. 쫙 펼쳐진 손바닥 위에 탁구공이 있다. 내 소나기에는 힘이 전혀 없었다. 영감님이 나를 보고 빙긋 웃었다. 이제 알겠는가? 쥐지 않고도 쥐는 법을.